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 사이에 저거 논란이 아주 뜨거웠죠. 이런 상황에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고심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저거 논란. 양측이 공방을 자제하며 사실상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저거가 도대체 뭐냐? 뉘앙스만으로 콕 집어 말하기 거시기한 문제죠. 답 없는 다툼, 국민의힘 내에선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런 문제는 오히려 그냥 이제 그만 이야기합시다. 덮고 넘어갑시다. 저도 힘들어요. 우리 다 힘들고. 다만 애매한 문제인 만큼 궁예에 관심법이 등장하기 딱 좋은 이슈죠. 특히 강 건너 불구경 중인 민주당 입장에선 그냥 꺼트리긴 아까운 붓입니다. 결국 정당은 정권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볼 때 윤석열 후보가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내재돼 있는 것이다. 이 정리의 의미에는. 지금 2021년에 드디어 국내가 CBS 아니 제가 이제 예측 정치를 이른바 준석열 대전에 갑자기 참전해 정리 논쟁을 일으켰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속내가 뭐였냐? 이 역시 해석이 분분합니다. 링 위에서 이게 권투를 한다고 하면 선수가 선수끼리 붙어야 되는데 지금 선수가 심판을 쳤잖아요. 심판을 왜 때리지? 권투에서? 아니 이게 심판 때리는 건 혹시 심판이 되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심판, 다시 말해 당 대표직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당 대표 밀락설도 흘러나옵니다. 원 전 지사 무슨 소리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경찰 측으로부터 당권 제안서를 좀 받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이 본인에게 무릎을 꿇을 거다. 충성 서약이라도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당장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런 좀 너무 과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원 지사의 반응이 너무 과한 표현이 나올 때는 뭔가 좀 당황했다는 이야기죠. 밀약설이야 어찌됐든 원 전 지사가 노이즈 마케팅엔 성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바람직한 행동이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이제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양쪽으로 오가면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당을 강화시키고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굉장히 좀 저급한 정치를 하신 거죠. 원 전 지사가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해 좀 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급했던 것 같아요. 예선에서 떨어진 것이 갖고 있는 모멸감을 견디기보단 조금 미안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약간 빌미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인들의 숙명인데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하고 나면 나쁜 이미지가 남을 경우에 상처가 남아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되긴 어렵죠. 이번 일로 가장 상처가 큰 건 이준석 대표입니다. 원 전 지사뿐만 아니라 당 의원총회에서도 성토가 이어졌죠. 당 대표를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겠다.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당 대표가 불러내지. 비공개로 전환해도 되겠습니까? 여권에선 한마디로 망했다는 혹평까지 나왔습니다. 망했죠. 당 구성원들이 대들고 그다음에 당 대선 후보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분을 건드려서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누가 건들겠어? 국민의힘에선 일단 이 대표를 감싸는 분위기입니다. 차차 배워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2030 세대를 대표할 만한 상징 자본이 됐죠. 이게 신세대 37살 정치인의 쓰는 화법, 문법 너무 다르거든요. 참 낯설어요. 저도 가끔씩 당황하거든요. 바로바로 쏘니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라든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더라고요. 이준석이 이 당내의 어떤 중도층을 아우르고 그동안에 저희에게 눈길을 돌려주시지 않았던 20세대 또 30세대들에 대한 눈길 그리고 관심, 호응을 더 많이 얻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MZ세대의 상징 자본, 그 역할에만 충실하란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대선이란 전장의 최고 사령관, 그 능력엔 여전히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근본 일척의 대회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년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이 막강한 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해서 정권을 빼앗아 와야 되는 이 큰 전쟁에서 이 30대 영선의 당대표가 이 최고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설상가상이라고 할까요? 이 대표를 받쳐주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오늘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해와 억측으로 인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경선준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습니다. 이 대표 서 위원장을 선관위원장 자리에 앉힐 생각이었죠. 제가 지금 8명이기 때문에 전체 최고위원이 그래서 한 명 더 늘리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서병수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네요. 깊은 한숨이. 이 카드가 사라진 겁니다. 서 위원장의 사태로 경선 룰과 관련된 다툼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역선택 문제가 뜨거운 감사입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쫙 분석해보면 일관되게 최재형 후보에 대한 그런 그 역선택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그 지지자들에 의한 역선택이 작용하고 있다. 그게 지금 지지율 상승에 조금 그 정체된 듯한 모습이 그 원인이 상당히 강하다. 승리의 룰을 채택을 해야지 패배의 룰을 채택을 하자고 그것도 처음에 자기가 했던 말도 바꿔가면서 그런 부분은 좀 내부 최재형 캠프 내에서 좀 심각히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분 정치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역선택이 정말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 정체 원인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됐다. 답변할 내용이 없다. 준비해서 답변하겠다. 전혀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지 역선택 때문에 최재형이 뜨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이제 설명으로서는 좀 궁색하다. 이준석 때리기의 시작, 윤석열 전 총장이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준석열 대전 전장에서 쏙 빠졌습니다. 며칠째 참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심사는 아니겠죠.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란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이때 한마디만 하게 되면 어쨌든 논쟁의 중심에 또 들어가거든요.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좀 계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이 대표가 코너에 몰린 이유, 공정성 시비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면엔 이분이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유승민. 내가 잡을 거야. 진짜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한테 가는 온갖 막 비난 이게 전부 다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저거 전부 다 유승민이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댓글 보셨나 보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진짜 억울한 사람, 이준석 대표일 수도 있습니다. 영선 당대표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 대표, 돌고래인 줄 알았는데
대선 주자들의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대표의 심정 이렇진 않을까요? 오늘의 톡손 한마디 이 영화 속 장면으로 대신합니다.